네,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 꼭 잡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 하나씩 저희가 꼼꼼하게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이고요. 하나금융투자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오늘 그 TJX 컴퍼니스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예전에 계실 때 많이. 맞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던 그런 마트이기도 하고, 마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냥 뭐 아울렛? 네, 아울렛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 그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마 네네. 많이 좀 이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국내에 계신 분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지 계신 분들은 워낙 좀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TJX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게 뭐 지금 CPI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조금 뭐 심상치 않고요. 코로나로 인한 방역 정책이라든지 공급망 붕괴, 임금 인상 등 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물가의 폭등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불을 지폈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좀 긴축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뭐 임금은 사실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할인 매장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달러트리라든지 달러 제네럴 같은 이제 주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주가 공허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바로 이 TJX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리테일 할인 판매 업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TJX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름 좀 하이엔드, 좀 이름 있는 브랜드들을 엄청난 좀 파격 할인가에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TJX가 TJ 맥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여러 개의 브랜드들을 갖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TJX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라든지 유럽, 호주에서 이제 TJ 맥스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고, 그 위에 마샬, 뭐 홈굿즈, 홈센스, TK맥스, 시에라, 위너스, 이 대표적인 7개의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 4,700개 정도의 상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JX의 매장들은 굉장히 지금 큰 대형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600평 이상 정도 되는 큰 매장들이고요. 일부 매장들은 이런 브랜드들을 뭐 결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1977년도에 사실은 이제 할인 백화점 체인이었던 자이레라는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 스토어를 런칭하면서 TJ맥스가 탄생을 했고요. 1987년까지 이를 확장시키면서 TJX라는 자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이레라는 회사가 이제 좀 본업의 위기를 겪으면서 TJX에 전력을 좀 집중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이레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1989년에 이제 TJX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홈굿즈라는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1994년에는 유럽에서 TJ맥스와 유사한 TK맥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1995년에는 미국의 2위 할인점인 마샬스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규모를 키워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에 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름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좀 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제일 많고 또 제일 큰 TJ맥스랑 마샬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TJX 사업 부분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에서 할인 소매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마맥스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샬하고 TJ맥스를 합친 이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매출에서는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약 2,400개 정도의 TJ맥스와 마샬 브랜드 매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류라든지 신발, 액세서리, 가정용품, 선물용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TJ맥스에서는 더 런웨이라는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섹션, 뭐 소위 말하는 명품 섹션이고요. 그리고 마샬에서는 신발 및 남성 브랜드 섹션 등을 통해서 두 매장을 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인수한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장비 판매 업체인 시에라도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850여 개의 홈 패션 관련 매장인 홈굿즈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소품 가구, 침구류, 장식품, 주방용품, 화장실용품 등 집안에 필요한 뭐 다양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홈굿즈였었던 대형 가구라든지 천장 조명, 러그 등을 같이 판매하는 홈센스 체인도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캐나다 쪽인데요. 캐나다에서 위너스, 홈센스 및 마샬 체인점을 운영하는 TJX 캐나다 부분이고요.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너스라는 이제 브랜드는 사실은 예전까지 캐나다 최고의 가죽 의류 및 홈패션 소매 업체였고요. 1990년도에 TJX가 인수를 했습니다. 위너스는 현재 캐나다에 293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이제 보석 판매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TJ 맥스에도 있는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섹션인 더 런웨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센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캐나다에 이제 런칭을 했고요. 현재 한 147개 매장 정도를 가지고 있고, 마샬은 2011년에 런칭해서 현재 10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TJX 인터내셔널 분야인데요. 전체 매출도 역시 10% 정도 내외인데, 현재 이제 유럽에서 TK 맥스 및 홈센스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TK 맥스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K 맥스가 1994년도에 유럽에 런칭을 했는데, 영국에는 사실 TJ 휴즈라는 이제 유통업체가 있어서 TJ 맥스면은 이름이 좀 겹치다 보니까 TK 맥스 이름을 좀 바꿔서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아일랜드, 독일, 그리고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 618개 정도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홈센스는 영국하고 아일랜드에 77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글로벌 단위로 확장이 되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국가별로 사업 부문이 나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 TJ 맥스는 저도 그렇고 네. 아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그렇죠. 번만 갈 네. 수는 없는 그런 마성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 유도를 잘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는 건데 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예, 이제 TJ 맥스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물찾기라는 이제 독특한 운영 컨셉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TJX의 매장에서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일반 소매점의 일반 가격보다 한 20% 정도에서 최고 한 60% 정도 낮은 소매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TJX는 스스로 이를 이제 보물찾기 혹은 이제 기회주의적 구매라고도 하는데요. TJX 매장에서는 매장이 굉장히 넓은데 크게 할인하는 물건을 매장 구석구석에 숨겨놔서 고객이 이를 찾으면서 매장을 순회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할인폭을 조절을 해서 물건을 재고를 최소화시켜서 회전율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TJX는 이제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크게 할인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다음에 오면 이 물건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고객에게 이제 구매를 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필요 없는 것도 맞습니다. 계속 담게 되더라고요. 예, 합리적 과소비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좋은 물건이 보이면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마다 전체적인 이제 물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JX 매장에는 영구적인 고정 장치라는 게 거의 없고요. 벽도 굉장히 최소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는 상품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간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재고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200명 이상의 글로벌 구매 조직이 있고요. 이게 12개국 4개 대륙에서 기회주의적 구매 전략을 실행해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TJX는 사실은 이제 의류라든지 홈굿즈 시장의 생산이라든지 재고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기적인 할인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품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고 정리라든지 특별 대량 생산, 주문 취소 및 초과 물량 등 시장에서 자주 변화하는 기회와 추세에 대응하고, 여기에 이제 소싱 방법이라든지 대상, 소싱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좀 의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서 더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많이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매년 수천 개의 신규 공급 업체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1,000개 정도의 공급 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인 판매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TJX가 지난 4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더 낮은 매출 원가와 더 낮은 판관비를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조달해 와서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크게 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물건을 싸게 팔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워낙 낮은 원가로 물건을 조달해 오고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 살 마음이 전혀 없었던 물건도 계속 사게 만드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장사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런 비용 관리 능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매장을 지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TJX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장 오픈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이 성장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은 TJX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TJmax와 마샬의 매장이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한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정용품인 홈굿즈와 홈센스의 매장은 현재 889개인데 요것도 역시 한 1,50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캐나다 매장의 확장이라든지 유럽 매장 등의 확장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TJX가 이제 현재 그동안 주춤했던 확장을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서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이제 한 60개에서 75개 정도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170개 정도의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호황과 함께 홈굿즈 매장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홈굿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TJmax나 마샬 매장과 함께 복합 점포 형태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복합 점포 매출이 이제 지난 분기에만 22%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21년 한 해 동안은 전체 매출이 32%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영진이 홈굿즈의 장기 매장 목표 확장을 원래 100개 정도였는데 이를 1,500개로 좀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리테일 기업을 볼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지금 공급망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았죠. 네. 방역 정책으로 인한 매장 폐쇄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고 공급망 이슈, 운송 요금 상승 등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TJX의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일부 매출 감소만이 있었을 뿐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시기를 넘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공급 업체와의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제품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소매점 폐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에 좀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문을 닫았던 기업들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는 TJX에게는 더 낮은 가격과 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이로 인해서 이제 운송비 상승이라든지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조금 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다른 유통 체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온라인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공급망 관리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도 지금은 지나가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을까요? 예,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은 공격적인 매장 확장을 통해서 TJX가 매년 한 7에서 8%씩 매출 비중이 늘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 회계년도에는 389억 달러, 2020 회계년도에는 417억 달러의 굉장히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은 이제 2021년 회계년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매출이 감소해서 3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 1년을 보내고 나서 이내 매출을 회복했고요. 지난 1월 종료된 2022년 회계년도 이제 코로나 지난 2년 차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회계년도 대비해서는 16% 상승한 48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효율적인 저비용 관리를 통해서 10%대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비용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판관비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출 성장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뭐 매장 수를 급격하게 늘려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 때도 나왔지만 이제 소매 판매,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748억 달러, 하나로 한 91조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TJX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보니까 리오프닝 트렌드에도 맞물리고 그리고 명품 소비 트렌드에도 맞물리고 게다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비용 관리 전략까지 자랑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딱 투자해보기 좋은 리테일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TJX 티커명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 하나금융투자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